네, 발표해주신 장영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앞에서 원래 이기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도 내려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년에는 마켓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내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뜩 혼나고 나니까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이 힘들면 그러면 내년 힘들 것 같고 접는 건가요? 네, 새로운 타이틀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팀장님께서 조금 도움을 좀 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인원이 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PM만 이렇게 구해진다면 이 팀이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또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난관을 해결하려면. 그 중에 현실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지요. 그게 사람 수가 꼭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롤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이제 막 성공에 지금 돈 많이 벌었죠. 타이니타워라든가 뭐 그런 앱들 만드는 사람들은 그 여기서 보면은 거의 스튜디오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형하고 아우거든요. 형하고 아우가 그냥 미국의 샌프란에서 이제 게러지에서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익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돈을 그냥 네. 창고에 쌓고 계신데 순이익률이 뭐 그쵸. 이제 밥값 빼곤 다 자기 이익이니까. 네. 그 두 명이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거는 뭐 다양한 이해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타이니타워에서 8비트 그래픽을 선택을 한 거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래픽이란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 네모니까.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선택에는 생각보다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롤을 누군가 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PM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르신이신데 갑자기 누가 나와서 너는 이게 나쁘고 저는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또 한번 싸움 그렇게 하고 뭐 3개월 후에 또 팀이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보다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만 인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일단 그럼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도 잠깐 그 공감이 되는 거 하나가 어쨌든 게임을 개발하든 뭔가 개발할 때 주어진 인력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활용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처럼 막 그래픽을 막 어떻게든 엔진까지 만들겠다라고 했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거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8비트 디자인도 성공을 하는데 네. 제 말은 그런 것도 다 전략이니까 결정을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이제 NC 건물에서 제가 8년 전에 입사할 때 게임계에서는 꽤나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게 소프트맥스에서 메인 디자이너 분을 빼갔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블러드 앤 소울의 이제 시초인데 그거는 정말 이제 택지님의 로망인 정말 예쁜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정말 예쁜 게임을 만드시는 거였는데 그 게임의 핵심은 디자인입니다. 지금도 그 아트 하시는 분이 디렉팅을 하고 있고 메인 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그 게임의 승부수는 그런 느낌을 살리는 게 승부수라고 하면 끝까지 갈고 닦는 게 맞겠죠. 주가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지금 연기입니다. 열심히네. 연기. 8년째. 지금 9년째 이제 갈 텐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여기 있으신 분의 개개인의 뭘 잘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딱 얘기하기는 힘들죠. 이 친구들이 뭘 잘하는지는 모르고. 그 뭐 일례로 그 피버 스튜디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버 스튜디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브리타운하고 에브리팜으로 꽤나 큰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회사가 잘 굴러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집단은 원화에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정말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원화에 집착이 강하고 그걸로 그 게임의 차별화를 한다고 처음부터 선언을 했었습니다. PF 때부터도. 그러다 보니 비정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수가. 인원이. 원화가 맞아도. 그렇지만 이제 그 게임은 성공을 했고 그 전략은 먹혔거든요. 왜냐하면 피버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자원은 그 회사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모르죠.
네, 새우 그렇죠. 엄청 알바가 오늘 처음 봤는데. 네, 혹시 모르죠. 뭐 엔진 잘 만들어서 뭐 힘든가요? 한 명이 만든 엔진이 크라이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되는 싸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엔진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네. 아니 뭐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코코스 2D도 있고 그렇죠, 뭐 요즘 네. 크라이텍도 싸고 워낙 좋은 뭐 다 것들이, 싼데 뭐 굳이 그걸 내가 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3D 개발자들은 엔진에 대한 로망이 있죠. 언젠가 한번 개발은 해보겠다. 아 뭐 로망과 현실은 틀린 거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국내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이제 다 오픈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토크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먼저 오픈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마침 한 토크쇼 홍보가 들어갈 때쯤 에릭 슈미트 회장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도 오픈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오픈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모바일 게임으로 직접 넘어와서 이런 모바일 게임 쪽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또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트렌드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연사분들이 여쭤볼까 합니다. 각자 이렇게 핸드폰을 뭐 아이폰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본인이 쓰시는 폰의 이제 게임 카테고리에서 현재 유료 1위인 게임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게임에 제일 관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일 관심이 없어서 네. 네, 게임을 지금 다 지웠습니다. 네. 게임을 하나도 네, 정 진심으로 없으신가요? 네, 얼마 전에 사실 아이폰 잘못 만져가지고 날리셨군요. 네. iOS 5 업데이트하다가 많은 분들이 네, 좌절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도현 팀장님께서는 네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오늘 폰을 바꿨습니다. 64기가 구하기 힘든 걸로 이제 4S로 혹시 네. 갈아타기라고 지금 열심히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로스 차트가 더 관심이 있지 탑 차트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홍콩 계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탑은 왓셉입니다. 왓셉이 아직도 1위고요. 뭐 그런데 뭐 그쵸. 예, 프리 차트는 거의 안 보고 요즘 그로스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 애매합니다. 회사 차트는 또 사실 자주 변하는 거기도 해서 그로스 차트는 잘 안 변합니다. 무료 부분들은 네. 예, 무료 뭐 회사원이 되다 보니 무료. 네. 네, 좀 한 푼이 아까운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이기현님은 어떠신가요? 다행히도 저는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네, 두 분은 아이폰이시네. 안드로이드 쓰는데 사실 오는 길에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1위로 있는 것은 훌라 포코 게임이더라고요. 되게 의외였는데 국내 계정입니다. 물론 2위가 아직도 후론 닌자더라고요. 푸른 닌자가 아직도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게임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최근에 또 엑스박스로도 나왔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게임 역시 오래 가는구나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희 게임의 미래가 어둡구나. 네. 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보시면 어쨌든 두 분은 아이폰을 쓰시고요. 한 분은 안드로이드를 쓰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근데 두 플랫폼에서 이렇게 게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유명 게임사에서 만든 거는 어쨌든 양쪽으로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개발사들이 양쪽을 똑같이 만들기에는 쉽지 않을 것도 있는데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서 이렇게 게임 유저들 성향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게임 나오는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임 장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뭐 먼저 편하시게 아무나 네, 개발을 혹시 뭘로 하시는지. 게임에 제일 관심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게임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업적으로는 늘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할 것인가는 항상 화두죠. 그리고 제가 아직 안드로이드 버전은 잘 모르지만 개발하시는 분들이 항상 버전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예전에 모바일 용 게임 하듯이 등록센터 가가지고 날밤 까면서 막 계속 폰마다 이렇게 다 싱크 맞추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그런 시장이고 그다음에 성향 자체가 뭐 안드로이드 기반이 더 많이 팔렸다 뭐 하지만 아직도 유료로 결제하는 시장은 아이폰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이 맞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김도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그 사람이 100명만 넘어가면 바보가 10명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집단이 되면은 다 비슷합니다. 뭐 저기서 돈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돈 쓰기 싫어하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쓸 거야. 뭐 네. 나는 돈을 잘 지르는 사람이니까 아이폰을 쓸 거야.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 정도 모여 있으면 다 그놈이죠. 그래서 시장의 차이는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성의 차이는 있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편의성의 차이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죠. 한국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앱스토어를 쓰는 사람은 크레딧 카드를 저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저장하는 과정이 또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을 다 거쳐야 이제 인앱 퍼체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바깥에서는 과금 성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안드로이드지만 한국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캐리어 빌링이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누르면은 계속 결제가 되죠.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네, 휴대폰 자동 뭔가 네. 아무나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넌 지금 1,000원을 쓰려고 하지? 응. 정말? 응. 결제. 이렇게 되는 구조라서 정말 웃깁니다. 애가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머프가 일으켰던 사건은 아이폰에서는 이제 총액의 제한보다는 패스워드의 강화로 이어졌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면 5만 원까지만 그렇게 결제되게 하자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 총액을 묶어서 애가 그러니까 스머프에 들어가서 5만 원까지는 누를 수 있는 거죠. 6만 원째까지는 결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네.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은 안드로이드가 훨씬 많이 납니다. 탭소닉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폰 플랫폼에 비해서요? 안드로이드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게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어느 정도 좁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발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폰을 여러 개를 맞춰야 되죠. 그럼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개발비가 옴니아만 맞춰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갤럭시와 옴니아가 있죠. 여기에는 예, 시장이 저에겐 살짝 단일 시장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 삼성이니까 예,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많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취향이 좀 탄다. 예,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규모가 서로 이제 좀 비슷비슷하거나 이게 좀 작을 때. 근데 이만큼 와버리면 그 차이라는 거는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트래픽이 예전에는 아이폰이 훨씬 더 트래픽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작은 숫자라서 이제 활동성이 훨씬 이쪽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 깡패라고 이 정도 기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확 기울었죠, 지금은. 예. 다른 얘기로 하면은 개발의 편의성에 있어서 아이폰은 좋습니다. 모니타이징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폰에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은 약간 캔디샵 같은 역할입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캔디샵에 물건을 올려야죠. 돈을 벌고 싶으면 안드로이드에 가야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곳을 다 공략하는 게 정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는 너무 귀찮으니까 안 해는 개발자의 자세죠. PM의 자세라면은 그래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해야지. 그럼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편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맞죠. 예. 네. 정말 구닥다리 같은 거지만 플래시 에어에 대한 퍼포먼스를 높이는 작업을 한번 해본다든가 유니티를 좀 해본다든가 코코스 2D를 어떻게든 굴려 본다든가 뭔가 그런 쪽의 어프로치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빌링 시장 같은 경우에 네. 국내 티스토어는 어쨌든 그런 게 편하지만 해외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글 체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니까 애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네. 이건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네. 얘기해도 되나? 네.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자꾸 저기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자꾸 네.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예. 그 모바일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입니다. 일단 눈에 띄어야 되고 두 번째는 리텐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리텐션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갈기도 아직은 너무 버거우신 뿅아리 드시니까. 네. 예, 디스커버리 좀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 푸른 닌자 같은 게 아직까지 차트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건 단순한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마케팅에 쓰고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갈 겁니다. 예. 위룰 같은 경우도 매우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장악 뒤에는 마케팅이라는 비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바닐라 브리즈 사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다희님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센스 있는 친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3억을 넣으면 5억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애드맙 광고를 3억어치 정도 사면 네. 이제 5억원어치 정도 매출이 생긴다. 2억의 프라핏이 생기는 거죠. 눈에 띄고 다운로드 돼야 되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컨텐츠를 올려놓고, 내게 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죠. 하루에 쏟아지는 컨텐츠가 몇 개인데. 게다가 지금같이 게임 카테고리가 열렸다는 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엄청난 외산의 좋은 게임들입니다. 게임 로프트가 그냥 다 깔아도 되고, 옛날에 할 수 없었던 공식적인 마케팅을 이제 할 겁니다. 예, 벽보를 붙일지도 몰라요. 그 친구들은. 돈이 남으니까. 예. 마케팅에 있어서 크로스 프로모션만큼 강력한 게 지금 현재 모바일에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배너 광고보다도 크로스 프로모션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A 광고에서 쓴 돈, B 게임에서 내가 지워줄 테니까 게임 깔아라고 하면 다 깔죠. 예. 일단 다 깝니다. 뭐,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는데 다 공짜인데 여기서 쓴 돈 여기서 또 더 채워준다네? 그러면 일단 깔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뭐 좋든 싫든 말입니다. 게다가 EA도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이 다 모바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미니게임으로 성공하려면 정말 기민해야 됩니다. 어디를 공략할지, 그 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웹사이트를 지나다니는지, 좀 시사 방법이긴 하지만 거기 시사까지 올라가려면 내가 어떤 짓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 네. 예, 모르겠습니다. 예, 네, 복잡하군요. 그렇군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삶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옆에 이기현님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제 또 개발도 해보면서 일단은 안드로이드 개발하다가 아이폰도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 아이폰은 아예 하지도 못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폰은 사실은 했었나요? 약간은 나왔어요. 네. 예, 약간 나왔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참 개발에 집착을 그렇게 했습니다. 컴퓨터과 셋이 뭉치면 뭐라도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 결과물이 옳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우선은 질문해주신 그 마켓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대학생 게이머로서의 눈으로 보자면, 우선은 제가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아이폰은 잘 쓰지 않는데, 안드로이드로 나온 게임을 친구한테 추천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는 마켓에 보이는데 그 친구한테는 안 보인다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도대체 안드로이드인데 어떤 폰을 쓰느냐, OS는 어떤 걸 쓰고 있느냐, 혹시 화면 스크린 해상도가 몇인지 알아? 몇 개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 걸 봤을 때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아이폰이 우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퍼포먼스적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그 안드로이드는 스펙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같은 게임을 만들더라도 좀 덜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은 단일 플랫폼이죠. 물론 3GS와 4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등한 퀄리티를 보증해준다는 의미에서는 아이폰이 좀 더 좋은 플랫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이제 게임 개발하는 것 자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많은 차이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이제 오픈이 되었죠. 근데 사실은 게임 카테고리 오픈하기 전이라고 해도 뭐 국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매니아라고 불리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홍콩 계정을 얻든,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일본에 있는 리듬 액션 게임 같은 게 좋아서 일본 계정을 어떻게든 얻고, 또 카드 결제가 안 되면 어떻게든 기프트 카드라도 구해가지고 뭐 코드 넣어서 구매를 하고, 어쨌든 매니아들은 이렇게 이제 방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게임 카테고리가 오픈이 되면은 일반 라이트한 유저분들도 쉽게 게임 카테고리를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국내 게임 개발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제일 최전선에 계시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예, 매일 답장하다 보니 질문을 잘 못하는데. 네, 다시 한번 여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어쨌든 해외에도 오픈이 되어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해외에 오픈돼 있다고 해도 매니아들은 이미 가서 다 구매를 하던 사람들이었고,
제가 봤을 때 국내 카테고리가 오픈됐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유저들도 쉽게 게임 카테고리를 눌러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그럼 국내 게임 시장이나 아니면 개발사들 이런 데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예,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카테고리가 열린 거는 축복이자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도 표현하네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는 축복이죠. 네. 네, 저한테는 이제 거의 뭐 룰루랄라 꽃놀이패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날 또 구글님께서도 또 도와주셔서 네, 안드로이드로 배포자를 만들 때도 너무너무 편하게 만들었는데 엔터테인먼트라는 카테고리가 이미 있었죠. 엔터테인먼트라는 카테고리가 이미 있었습니다. 분명히.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어뷰징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어뷰징을 다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티스토어도 있었습니다. 티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는 역시나 게임이었고요. 그럼 이제 달라졌다는 걸 한번 보죠. 안드로이드 마켓에 이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긴 했습니다. 뭐 캐리어 빌딩을 붙이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긴 하지만 캐리어 빌딩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런데 왜 게임로프트나 다음이나 네이버가 게임을 올리지 못했느냐,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어뷰징하지 못했느냐, 큰 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제 애플이나 그 많으신 분들의 이제 좀 친분이 있으신 분이 이제 전화가 오시죠. 그러면은 혼나십니다. 이렇게 전화가 공손하게 옵니다. 또 스피킹 잉글리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가 이제 뜬금없이 오시기도 하고, 그쵸. 이제 WWDC 갔을 때도 이제 동현님 열릴 때까지는 가만히 계셔야죠. 그런 얘기를 이제 다소 곱하게 해줬을 때 저희는 이제 네. 저도 다른 수업도 있는데 그렇군요. 작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됐죠. 네.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게임빌이나 컴퓨터나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켓 사이즈 커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는 전략이 있어야죠. 현실은 현실이고 뭐 그러니까 바뀐 거는 마켓 사이즈는 커질 건 확실. 근데 이거 청사진이 부러질 거다 확실. 인디가 살기 더 좋아진다? 그건 모르겠다. 예.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네. 전부 다. 그 중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고, 미국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내년에 정해지는 순위는 앞으로 5년의 순위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에 칼을 물고 몰빵을 할 겁니다. 네. 내년에 정해지는 모바일 퍼블리셔의 순위는 5년은 갑니다. 더 이상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로 뭐냐면 트래픽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요. 왜냐하면 트래픽이 없는 사람이 마케팅 하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예. 뭐. 예를 들면 게임 만들었죠. 어떻게 광고할 거예요? 예. 아니 뭐 게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제 팔 방법은 있을 거잖아요. 마켓에 올린다. 네. 그건 알고 했는데 네. 그 다음 이제 아까 저기 무슨 붓? 매직붓. 네. 예. 사실은 제가 좀 약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게임 이전에 만들었던 닥터코미디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운 좋게도 구글 추천에 떴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수가 뭐 20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게임도 이런 건가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 되겠네요. 네, 꿈과 현실이 지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스태픽이죠. 스태픽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밀고 싶은 좀 어린 애들을 미리 끌어올려서 좀 스태픽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왓츠뉴나 이렇게 좀 어린가 피처링 될 수 있을 만큼 다운을 확보하고 어떻게 가고, 구글도 비슷한 게 있죠. 구글의 추천이라는 네. 자신들이 만든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제가 샵을 운영하는데 많은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는 꿈과 희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큰 애가 될 수 있다고 꼬맹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잘 어레인지를 해서 샵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냥 이제 뭐 막말로 하면 물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물 관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제가 탈삭 끼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운에 기대는 거니까요. 그건 요행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고, 컴투스의 힘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그 친구들은 리뷰를 쓰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랑 친합니다. 게임이 하나 나오기 전에 전화 한 통하면 다 리뷰를 쓸 자세를 하고 이제 게임을 기다립니다.
나오면 써야지 친구인데 뭐 이러고 있는 예. 친구야 이러고 있는 분위기고 네. 게다가 걔네들의 마케터들은 그 수많은 그 저기 뭐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면서 게임 추천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걸로 마케팅 코스트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곡선을 그린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배너 광고를 돌리기 시작하고 불을 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핫샷이 되는 거고 버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운받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예. 다른 얘기를 하면 저희가 만약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저희가 이제 DNA랑 이제 위룰을 하는 거죠. 그럼 위룰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한글화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한글화. 그럼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저희 광고 배너가 월에 페이지 뷰가 100억이 넘습니다. 예, 거기 배너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착정을 하고 100억 번 그 노출 배너에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한글 위룰 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여러분 요즘 성하나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광고를 때립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다운받겠죠. 차트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도배질을 하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버티면 그게 바로 퍼블리셔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짓을 못했던 거죠. 카테고리가 안 열려서. 이제 카테고리가 열려서 그 짓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퍼블리셔가 나타날 겁니다. 칠링고도 열심히 하려고 할 거고, 게임들도 당연히 수급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독자 생존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방법 1. 2는 게임 잘 만들면 일단 닥치고 컴퓨터스한 게임들에게 빈다. 그쪽에 네, 그래서 자, 좀 적게 먹죠 뭐 이러면 닥치고 빈다. 세 번째는 여기 삼성이니까 여기는 삼성 앱스토어도 꽤나 트래픽이 나오는 걸로 합니다. 네. 그 또 친분이 있잖아요. 가서 네. 뭐 부비적 뭐 형 만들었어 뭐 이러면서 추천에 한번 또 올려달라고 신문 기사가 될 수 있을지도 부비적 그걸 하든가 뭔가 해야죠.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그럼 어쨌든 또 모바일 쪽 게임을 개발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방금 얘기하신 이제 퍼블리셔, 마케팅을 통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거의 온라인 게임 시장이 거쳐왔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딱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제 막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재앙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예전에 아까 제가 온라인 게임 처음 이제 저희가 만들 때는 프로토타입 정도만 만들면 투자자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되면 이제 대형 퍼블리셔가 게임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게임 포탈이 요즘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게임 포탈을 안 가지고 그냥 게임 몇 개만 이제 퍼블리싱 하는 그런 퍼블리셔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았는데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대형 포탈사의 게임을 진짜 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팔 데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정말 독자적으로 제가 아시는 게임사 사장님은 대구에 계신 분인데 진짜 독자적으로 그냥 태국에 게임을 팔아서 그쪽은 이제 잘 돼가지고 운 좋게도 지금은 캐시까지 결제 부분까지 자회사를 또 설립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독자로 움직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로 지금은 중견 게임 개발사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정말 대형 개발사 말고는 크거나 작거나 네, 네. 크거나 아예 미미하거나 네.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게임 개발 시작했는데 지금 부산에 예전에 아마겟돈이라는 게임 개발사가 되게 유명한 개발사가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제일 크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이현세 작가의 원작을 토대로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그 개발사가 문 닫고 나서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웬만큼 성공한 개발사 찾기 힘듭니다. 거의. 오히려 대구 쪽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듯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년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그게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리셔들이 괜찮은 게임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이 아마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부터 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런칭을 해서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는 효과적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을 되게 크게 보는 입장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사러 옵니다. 와서, 좀 저작권이 팔린 게임들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좀 숨어있는 그런 개발사를 많이 의뢰를 하고요. 저한테도 의뢰 오기도 하고, 좀 구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분명히 그런 시장은 아직도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좀 빨리 개발을 시작을 하시고, 좀 결과물을 빨리 내서 하면, 예, 운 좋게도 퍼블리셔한테 잘 보여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고요. 정말로 이거는 마케팅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퍼블리셔들이 너무 강력해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게임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창의적인 게임, 또, 뭔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게임이 사실 지금 저희 나라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엄청나게 안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들, 아이디어 괜찮으신 분들은 좀 독특한 게임들을 많이 해야, 이거는 사실 한국만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모바일의 좋은 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가 이제 팔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시장이 열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어떤 그런 게임들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노크를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삼천포로 빠져서 드디어 기억이 났습니다. 네. 예.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끝은 뭐였냐면요. 예. 모바일에서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은 아주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누군가 근데 도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신데렐라가 많죠. 신데렐라가 많긴 합니다만, 그게, 누군가의 의도했던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뒤로 안 알려줬겠지만,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이름 없는 회사의 제품도 1,000원을 주고 사준다는 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컴투스랑 게임들이랑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그분들은 그런 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걸 해왔던 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고, 물론 이제 컴투스가 바라보는 방향과 게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좀 틀리고, 저는 게임들의 방향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냥 이거는 정리 차원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GDC 작년에 구글이 그러니까 GDC 샘플 안에서 구글이 어레인지를 했던 세션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개발자와 같이 이야기하기라고 하면서 이제 개발자를 4명을 해보죠. 한 명은 칠링고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 옆에는 이제 컷더로프 만든 약간 인디틱한, 아직도 7명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앵그리버드를 만들었던 그 괴팍한 PD 아저씨가 왔고, 비슷한 신분 한 거예요. 카테고리 열렸고, 트래픽 홀더가 생겼고, 퍼블리셔가 날고 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칠링고는 난 퍼블리셔니까 행복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본인들이야 네. 그리고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게임을 잘 만드는 건 아니야. 중간 정도 만들면 무조건 상위 차트에 올려. 딱 그거죠. 이미 트래픽이 있으면 그거 가능해집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막 주판안을 두드릴 때, 이 게임, 5억 들이면 5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5억 들이면 난 5억을 만들 수 있어.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업데이트 계획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망한다는 가정은 아예 밑에 깔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컷더로프는 아시겠지만 퍼블리셔가 칠링고였죠.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칠링고 덕분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없었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앵그리버드는 화를 내면서, 아니 마케팅이라는 거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봐. 그러면서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바로 새해 빨간색이야. 그러면서 공짜잖아.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광고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질문한 게, 바깥에 리오 포스터 붙어 있던데 그거는 무슨 마케팅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건 폭스가 쓴 거고 난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누군가는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고민 처음에 해야 돼요, PD가. 앞에 얘기하셨지만, 독자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독자적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시장에 가신 거거든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에. 예. 전략인 거죠. 그게 없이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오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닙니다. 네. 예.
다른 곳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계획은 있으셔야 한다. 그 있잖아요. 요즘 뭐 게임팔로 사람들 요즘 뭐 옛날에는 미국 가고 이러다 요즘 칠레 뭐 별별 남미 이런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뭐 조만간 뭐 아프리카 가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 이게 갔죠. 아프리카 네. 가고 막 이러고 이제 막 산을 타야 될 판인데 지금 분위기는 예. 그런 것도 다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거. 혹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게임 말고도 일반적인 유틸리티 앱이라든지 나머지 모바일 앱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글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임만 요즘 주구장창 봐서 네.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뉴패드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뉴패드. 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아이디어였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능은 다 한꺼번에 없었고,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아주 열심히 했었고, 네. 그리고 정말로 바이럴도 빨리 됐었고, 거기 담당자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또 많이 이제 지체가 됐는데요. 원래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몇 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혹시 어제 나온 기사였는데, 다음하고 일본 DNA가 이제 모바일 게임 플랫폼 내년 오픈하겠다라고, 네, 했던 기사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니면 혹시 다음 DNA나 아니면은 모바게 타운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네. 몇 분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저도 주변에 저는 이제 멘토님이시니까 많이 들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물론 국내 진출이 안 됐기도 했고 모바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바게가 뭔지라는 거 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잠깐 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여전히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 몇 명이 계시군요. 예, 지금 예 로맨틱하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고 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좀 로맨틱 버전으로 가죠. 제가 DNA를 만난 거는 한 5년 전 정도이고요.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갈라파고스니 여전히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쪽에서 상당히 이제 동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나라는 훨씬 더 일찍 일어났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시장도 훨씬 더 많이 발달했었고 그게 뭐 플래시 라이트라는 또 재미있는 거를 그 NTT 도코모가 반강제로 밀어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통일된 플랫폼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컨텐츠 업체들이 참 일하기 쉬웠었죠. 그때 모바게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게 공짜 게임이라는 장르를 썼습니다. DNA가 모바게라는 걸 런칭을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 피처폰에서 공짜 게임을 뿌렸죠. 예, 그걸로 이제 일어선 회사입니다. 공짜 게임을 하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아이템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5년 전부터 지하철 광고를 하고 그렇게 아바타의 물건도 팔고 옥션도 하고 그런 회사였습니다. 회사 자체는 아주 작았고요 그때. 지금은 꽤 크죠. 그렇지만 그때 작았고 한국에서 제가 다음에 있으면서 거기를 방문했던 이유는 일본의 모바일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라 라고 해서 갔던 회사가 그날 덴츠라고 하는 한국에서 넘버원 그 제일기획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 광고 기획사죠. 덴츠라는 회사를 갔었고 두 번째 오후에 이제 비가 추적 쳐 오는데 DNA를 갔었습니다. DNA는 어떻게 보면 다음이랑 매우 유사한 회사이고요. 좀 매우 적극적이고 워커홀릭들이 많이 살고 예, 임금이 좀 저임금에 강한 업무 강도를 자랑하는 네. 예,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소셜게임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피처폰에서 가장 뜬 소셜게임이 궤도 로얄이라는 게임이 떴습니다. 네. 한국에서 봤을 때는 뭐 저게 게임이야 라고 하는 수준의 그 장치들을 달고 있는 게임이지만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마피아 워즈 그 쉐이크다운 같은 그런 진가가 만드는 게임도 거의 궤도 로얄의 카피캣에 가깝죠. 그 메커니즘을 처음 만들었던 나라가 이제 일본에 이제 있고 그 회사가 DNA입니다. 그 소셜 게임을 받아들이고 그 모바게라는 그러니까 DNA의 그 브랜드는 엄청나게 컸고요. 그 마켓 사이즈가 지금 이제 달의 매출액이 이제 엔화가 많이 올라서 한 2천억 좀 합니다. 그러니까 달에 2천억을 합니다. 그 회사는.
매출이 2천억 정도 하고요. 영업이익률이 60%쯤 됩니다. 다 남깁니다. 와. 예.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게임을 빨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의 리텐션을 쭉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게임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이제 그 모바게 플랫폼의 핵심은 거기도 이제 소셜 기능이 강하다는 게 친구를 방문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친구를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는 소규모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등이 되라 이런 경쟁이 아니라 다섯여섯 만들어서 야 누가 1등일까 뭐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반강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돈을 마구 쓰고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마구 써서 그 회사는 그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되게 재밌는 게 그 회사가 크게 되면 항상 그 섬나라의 욕심이 있죠.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깔아앉고 있다. 나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처럼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현질을 하시는 거죠. 회사를 현질합니다. M&A 네. 현질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 나는 네, 현질이라고 예, 표현하셔서 뭐 돈이 호주머니 많으니까 현질하러 가야지라고 미국에 가서 현질을 하신 게 엔지모코를 샀습니다. 엔지모코라 위루를 만든 회사죠. 네. 그리고 그 회사는 정말 잘 산 게 거기에 릴영이라는 EA 출신의 훌륭한 그 아이폰 게임의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릴영은 엄청 꼬장꼬장한 사업가시고요. 가서 릴영한테 사라라고 했고 릴영이 참 사라고 했고 그래서 엔지모코가 생각해볼게 그다음에 이제 한 2천억 그러니까 나는 4천은 넘어야지라고 해서 그래서 DNA가 그러면 좀 어려운데라고 하자마자 너 현질할 돈 있는 거 알고 있고 너가 안 사면 그리가 살 거야. 이 상대방 업체가 산다고 이제 엄포를 놓고 이제 바로 회사를 팔았죠. 그래서 4,400억을 캐시아웃 하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샀다는 게 그 다다음 달인가가 뭐 수많은 소셜게임 업체들의 M&A가 일어났고 그 밸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한 25% 디스카운트라고 4,400억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가 미국 회사를 사는 이제 전형적인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현질을 하셨고 거기서 그 다음에서 조금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DNA라는 회사는 상당히 그 아직까지도 그 약간 벤처틱 하는 거고 제가 그제 모리아스 상이라고 거기 사장하고 술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재밌는 회사가 일본과 미국의 어느 좀 중간 어딘가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같습니다. 되게 어떨 땐 미국틱한 생각을 하고 어떨 땐 일본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MOU를 맺은 게 2주 전입니다. MOU와 본계약 간의 간격이 2주밖에 안 됩니다. 2주 동안 거기 있는 오피서들 다 날방 까고 저도 날방 까면서 막 만들고 막 해서 뭐 글자하고 슛은 아니야 막 해서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그 뭐 배상 조건은 빼 막 이런 쇼를 했는데 여기 아마 회사원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일본이랑 본계약이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커피 마시면서 계약을 한 거죠. MOU까지 걸리는데도 제가 모리아스 상한테 PT를 하고 MOU 사인할 때까지 2달 걸렸습니다. 역시나 이게 커피도 안 마신 거죠. 사실 그 정도는. 정말 번개같이 해치워버렸는데 모든 결정도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저도 이제 CEO한테 모든 권한을 다 받고 제가 권한을 다 이임받아서 결정을 다 하고 거기도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다 이임을 해서 걔가 저랑 이제 맞짱 계속 이제 방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좀 재미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그 회사가 이제 한국에 이제 오면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컨텐츠를 주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래서 현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의 스튜디오에서 현질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는 컨텐츠 중에 많은 익스클루시비티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밖으로 말을 안 하지만 현질을 정말 부지런히 저랑 이제 DNA 쪽에 이제 그러니까 엔지모코의 첫 만남이 뭐였냐면 엔지모코에서 한국에 현질을 하러 오셨는데 회사를 못 찾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그러니까 그때 뭐 영어로 하긴 했지만 동현님 100명 안에 있는 회사고 1,000억 언더면 나 바로 현질할 테니까 회사 리스트 좀 주지 라고 했던 게 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했던 얘기가 내가 만들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럴 때 아니 한 달 안에 현질해야 되니까 넌 좀 어렵겠다. 뭐 이렇게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재미있는 그러니까 좀 정말 독특한 캐릭터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게임, 뭐 유럽에 있는 게임, 뭐
일본에 있는 게임들이 다 한국에 들어오게 될 거고, 다른 얘기로 하면 저희들도 이제 그 게임 플랫폼에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게임들을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룰루랄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잘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오픈페인트가 잘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나 승자는 내년에 다 가려질 거고 누구한테 줄을 섰느냐가 상당히 그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 하나 슬픈 거는 미국은 줄 서기가 쉬워요. 여러 군데 줄 서도 마음만 하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도 서고 여기서 서고 여기서 서도 다 그냥 아 예쁘네 뭐 컨텐츠가 좋으니까 넌 다 용서해줘라고 하고 일본은 시간 갭이 있습니다. 여기에 줄 섰으면 여기 줄은 한 2달 후에서 뭐 그렇게 이제 보통 계약을 하는데 한국은 어찌된 판인지 이 한국 정서는 너는 쟤한테 가면 안 돼. 계약서에 이렇게 쓰자. 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한국 정서라서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리스크인데 뭐 회사 2개 만드시면 되죠. 뭐 2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사인하고 법인 2개 만들어. 네, 법인 2개 만들면 뭐 하나는 와이프 하나는 나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하여튼 내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모바게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화 서비스에서 뭐 기존의 모바게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을 가져오는 게 일단 먼저신 건가요? 아, 네. 저기 게임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 네. 다 주시면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네. 저기 회사는 현실은 항상 이게 묵묵시가 나서 분명히 퍼스트 파티 타이틀은 다 줄 겁니다. 다 주겠죠. 근데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서드 파티가 붙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 거기서. 예를 들면 궤도 로얄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소셜 게임의 넘버 1이긴 하지만 넘버 2가 반다이의 건담 게임이 있습니다. 템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꼬장꼬장한 일본 애들이 저는 건담을 좋아하니까 전 또 루리앱도 가지고 있잖아요. 다음은 루리앱을 갖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요즘 약간 완전 네. 하모니가 딱 나는데 네. 이게 건담을 나한테 싸게 주려면 퍼스트 파티가 성공을 해야죠. 아, 그런 이제 시장의 크기에 대한 여러분들도 이제 각을 재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2천만 대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들어오고 싶지만 뭐가 잘 될지 안 될지 또 한국 시장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는 안 된다, 딴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보일지 보고 줄을 서겠죠. 그러니까 뭐 다 들어온다? 아닙니다. 많이 들어온다? 맞습니다. 노력한다도 맞고. 예, 저는 이제 근데 한국 게임을 더 많이 밀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 게임을 거기다 넣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일본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야지 돌 만들죠. 그러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시간이 또 이제 많이 지나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네, 순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당장 멀리 안 보고 네, 내년에 과연 그럼 진짜 게임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단은 여기 대표님이랑 네, 이기현님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게임 개발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렇게 뭔가 앱들도 이제 런칭하실 건데요. 네. 내년 게임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2번 게임 회사 말아먹고 나서 게임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바일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또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요 정도면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스물스물 이제 스며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니악한 게임들은 개발비도 많이 들고 개발 기간도 많이 소요가 돼서 너무 롱텀 비즈니스는 좀 하기 싫었는데 모바일 딱 한 3개월 정도 개발해서 나온다면 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사실 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하는 개발하는 앱이 있어갖고 하다가 예전에는 다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들을 이렇게 찾고 그렇게 해서 윈윈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좋은 캐릭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조직은 일단 찾은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너들을 좀 찾고 있고 그래서 내년 뭐 상반기 정도에는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체로도 내년이 되게 기대되는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온라인 게임 시장에 있을 때도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프로젝트 W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서 오파가 막 오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삽질을 했죠. 다 들어없고, 한번 다시 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삽질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매칭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는 좀 하지 않고, 개발을 해서, 뭐, 다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대로 개발하고, 그리고 좀 독창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물론 뭐, 재미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시장에는 한번 좀, 예, 재밌게 한번 게임 시장에 참여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기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일단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게이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그래서 것 그 같아요. 말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역시 게이머입니다. 네. 게임 입장에서 내년을 바라본다면 우선 굉장히 재밌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게임 마켓도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내년에 가장 희망찬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변의 게임 인구의 확대입니다. 보다 게임을 많이 즐기는 친구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내년이라면 게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열렸으니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좀 열릴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부디 부모님의 인식이 게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한 해가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저 얘기 들으면 참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 기사에서 게임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게임을 통해서 안 좋은 영향 끼쳤을 때만 꼭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이라는 거는 뭐 몇몇 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비디오 게임이나 콘솔 게임 이런 거를 즐기는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고 협업을 더 잘한다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조금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만 이끌어가는 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여기 함께 이렇게 참여해준 청중분들께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은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뒤에 가고 계십니다. 네. 네.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네. 저는 기획자인데요. 예. 최근에 그 셧다운제 때문에 그 일본 게임사들이 철수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뭐 DNA나 뭐 이렇게 반응은 어떤지 외국에서 한국 게임 시장을 봤을 때 제한 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답변을 해주시기 제일 적당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예. 뭐 기사가 나는 건 아닐 텐데. 예.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여기 참 희한한 법 되게 많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런 거죠.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수집하지 않으면서 나이별로 해서 다 애들은 재워라. 뭐 이런 잠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주민등록번호는 저장하지 않지만 내가 물으면 제가 누군지 알려달라.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런 한국의 법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 얘기를 해도 되죠? 네. 네. 네, 갑자기 너무 몸을 사리시는. 그건 아니고요. 네. 중국 애들이랑 사업을 할 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중국 애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많이 얘기했던 거는 중국은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인데 당이 제일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당 밑에 헌법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방에 이해가 된다. 이런 게 됐는데 근데 너네 시장은 나가 잘 모르겠는데 너네 자유민주주의 무슨 거래 두면서 게임은 법이 이상하더라 라고 물어보면 이제 설명하기 정말 힘듭니다. 개인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죠. 돈이 있어서 쓰시겠다는데 왜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게 말이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총액을 묶어서 30만 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명함이 있다는 거는 총액을 묶어서 30만 원밖에 못 쓰니까 머니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돈을 채워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고 그렇게 복잡한 법이 있으니까 DNA가 다음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네, 저희 주민등록번호 많아요. 네,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쪽에. 네,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조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팀을 꾸려서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타블렛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는 생각하는 게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 이후에 같이 후발주자로 클 수 있는 게 스마트폰 뒤에
바로 그 아이패드나 지금 현재 갤럭시 뭐 할머니들도 많이 이렇게 막 마작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보고서는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 업계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쪽을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전에 한번 그 다음 그 CTO 분을 그 이태경 씨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모전을 관련해서. 근데 그쪽에 관련해서는 아직 시장이 안 열렸다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해. 왜 두 개 다 저한테? 예, 다른 분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태경님 만나셨어요? 예,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예,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겁니다. 태경님, 예, 잘 케어하세요. 좋으신 분이고. 그죠? 지금 TV가 스마트해진다는데, 지금 무슨 패드입니까? 이미 TV 시장을 겨냥하셔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삼성전자님들 잘하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패드 시장을 겨냥한다는 거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적 가치가 그렇게 않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서 대기업들이 좀 덜 뛰어들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작은 애들이 유명해지기는 더 좋은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게임 만들어 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해상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는 재앙이죠. 해상도가 올라가면 돈이 듭니다. 네. 예. 디자인 리소스. 예. 근데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다면 태블릿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내년 3반기까지 남은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패드가 아이폰에서 그 패드 앱을 만들었으면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패드 이런 거죠. 아이폰에서는 그걸 어썸노트가 가져간 자리를 유패드는 아이패드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로 아이폰에서 누군가 갖고 있는 자리를 아이패드에서 한국에서 누군가 안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 자리는 빈 겁니다. 들어가셔 앉으면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속도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속도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 많이 빈자리가 있지 않을까. 여기 아까 의자가 여러 개 비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야, 왜 유패드 안 만들었어? 그러면 개발자 쓰시지 마시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저희 인건비인데 저희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지금 아이패드에서 유패드를 만든 사람이 어썸노트만큼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 그건 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참 빈자리고 어느 정도 프로핏이 보장이 되고 패드라는 시장이 한국에 열렸으니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또 갤럭시 노트 지금 나왔는데 반응이 아주 좋잖아요. 쓸만한 앱이 비교표가 참 재밌는 비교표가 나왔는데 그 유럽판과 한국판과 해외판의 비교판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LTE와 3G였습니다. 그 밑에 그렇죠. 쓸데없는 앱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한국판 쓸데없는 앱이 많다. 그렇죠. 유럽판 3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깔깔깔 웃었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쓸데없는 앱이 많대요. 자기가 많은가 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기회가 되겠죠. 후내년 좀 TV가 아닐까. 아니 내년 하반기가 TV가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이쪽 앞쪽으로 좀. 네, 앞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본인 소개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기획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네, 일단 그 디자이너의 눈으로 접근한 게임 개발 방법에서 일단 디자이너라면 일단 제가 기획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디자이너라도 일단 게임을 개발하면서 주변에게 권할 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일단 리딤 코드라든가 이제 해서 보안이 이제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원활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피드백을 이용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 맞죠? 네. 네, 드디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토크할 기회가 생겼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게임에 있어서 테스트, 특히 유저가 직접 테스트하는 거는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좀 더 빨리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했다면 더 많은 제 주변 친구들을 이용하거나 많은 유저들을 통해서 이 게임이 재미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얻어냈을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3명의 컴퓨터 공돌이들이 모여서 그래서 저희들끼리만 만족하는 게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실수였고, 근데 지금 기획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라는 것은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보다 많은 유저들이 재미있다라고 느낄 때까지 올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네. QA라기보다 이제 네. 테스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네네. 피드백을 좀 수용하는 입장을 알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가 개발함에 있어서 이제 해치지 않아야 한다. 네네. 이 부분을 지켜야 한다 있는데 이제 디자이너 분이시니까 좀 이제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디자이너의 눈으로 본다면, 우선은 디자이너는 기획자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폭이 좀 더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디자인적인 부분을 유저가 지적했다면 그거는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그리면 되니까요. 근데 개발적인 큰 이슈를 건드리는 부분이라면 조금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디자인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실수록 더 좋은 게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매직부츠가 저렇게 3개월 동안 디자인만 신경을 썼던 건 그런 부분에 지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시절이 제가 한 3개월 동안을 버텨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들어오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자이너라면 그 한계를 정해주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